50대 이후 인생이 두 계급으로 갈린다. 은퇴 앞둔 한 가지 선택. 이제 조금만 버티면 정년이야. 50대에 들어서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회사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자녀들도 어느 정도 성장했고, 이제는 조금 숨을 돌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은퇴를 앞둔 사람들을 만나보면 묘하게 두 부류로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은 이제부터가 진짜 인생이라며 기대에 차 있고, 다른 한쪽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라는 걱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직장 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한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바로 은퇴 후에도 계속할 일을 준비했느냐입니다. 돈만이 아니라 일, 역할, 관계를 준비했는지가 50대 이후 인생을 두 계층처럼 갈라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퇴 이후에도 삶의 방향과 리듬을 가진 사람과 아무 준비 없이 갑자기 멈춰버린 사람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게 벌어집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점이다. 예전에는 은퇴를 인생의 끝처럼 생각했습니다. 평생 직장 하나에 몸담고 정년이 되면 쉬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평균 수명이 80세를 훌쩍 넘습니다. 60세의 은퇴에도 2030년을 더 살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 말은 곧 이런 뜻이 됩니다. 정년 이후에도 또 하나의 인생이 시작된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은퇴를 쉬는 시점으로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처음 몇 달은 좋습니다. 여행도 가고 늦잠도 자고 친구도 만나고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예상하지 못했던 감정이 찾아옵니다. 내가 사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 하루가 너무 길다는 생각. 돈보다 더 큰 소속감의 상실. 그래서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외로 돈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계속 사회와 연결될 것인가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은퇴 이후 삶을 바꾼 선택 3가지 사례. 1. 취미를 일로 바꾼 김 씨. 김 씨는 55세까지 대기업에서 근무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에 쏟아부은 전형적인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50대 초반부터 사진 찍는 취미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주말마다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걸 조금 더 제대로 해볼까? 그래서 사진 강의를 듣기 시작했고, 지역 문화센터에서 작은 강의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강사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쌓이면서 강의 요청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정년퇴직 후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퇴했는데 오히려 더 바빠요. 지금은 사진 강의와 촬영 일을 하며 예전 직장 연봉의 절반 정도를 벌지만 본인은 훨씬 만족한다고 합니다. 취미가 은퇴 이후의 직업이 된 경우입니다. 2. 아무 준비 없이 은퇴한 박 씨. 반대로 박 씨는 전혀 준비가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임원까지 지냈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어느 정도 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은퇴 후 몇 달은 좋았습니다. 골프도 치고 여행도 갔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자 하루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가 좋았어. 문제는 돈보다 삶의 구조가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회사라는 시스템이 사라지자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이 사례는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3. 50대에 완전히 새로운 일을 시작한 이 씨. 이 씨는 조금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52세에 직장을 다니면서 사회복지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 나이에 왜 공부하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어차피 60세 이후에도 뭔가 해야 한다. 자격증을 따고 나서 그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급여는 이전 직장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씨는 65세가 넘은 지금도 여전히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결국 갈리는 것은 준비된 시간.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돈이 아니라 준비된 시간이었습니다. 은퇴 후 삶이 잘 풀린 사람들은 대부분 50대부터 조금씩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거나, 취미를 발전시키거나,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만들거나, 작은 일이라도 경험을 쌓거나, 이런 준비가 쌓이면 은퇴 후에도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준비가 없으면 은퇴는 갑자기 찾아오는 공백이 됩니다. 50대에 해야 할 가장 현실적인 질문. 은퇴 준비를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할까요? 사실 거창한 답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질문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60세 이후에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답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이 크게 갈립니다. 꼭 큰 사업이나 전문 직업일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할 수도 있고, 강의를 할 수도 있고, 기술을 배워 일할 수도 있고, 봉사활동이 새로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퇴 준비는 결국 인생 2막 준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인생 2막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60세 이후에도 20년 이상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오히려 또 하나의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준비는 돈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다. 50대는 바로 그 방향을 정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입니다.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 은퇴 이후 인생이 두 계층처럼 갈리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 지금 50대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공부를 시작해도 좋고, 취미를 키워도 좋고, 작은 일이라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은퇴는 끝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은퇴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50대에 한 가지 선택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은퇴 이후 인생을 가르는 것은 단순히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계속할 일이 있느냐라는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왜 어떤 사람은 은퇴 후에도 활력이 넘치고 어떤 사람은 급격히 늙어 보일까? 이 질문에 대해 최근 심리학, 뇌과학, 노년학 연구에서 꽤 흥미로운 공통된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목적 있는 활동 퍼퍼스펄 액티버티이 인간의 건강과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쓸 때 유지된다. 미국의 노년 연구기관인 러시 유너버서티 메더컬 센터에서 진행된 장기 연구가 있습니다. 수천 명의 노인을 수년간 추적한 연구였는데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삶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크게 낮았습니다. 연구팀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기능이 빠르게 떨어진다. 이것은 뇌과학에서 말하는 신경가소성의 NeuroPLASTICITY과 관련이 있습니다. 뇌는 새로운 활동을 할 때 신경 연결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아무 자극이 없으면 연결이 줄어듭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원리입니다. 새로운 일을 배우면 뇌가 활성화된다. 사람을 만나면 감정과 기억 영역이 자극된다. 일을 하면 문제 해결 능력이 계속 사용된다. 그래서 은퇴 후 일, 공부,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은 뇌가 계속 움직입니다. 반대로 아무 활동이 없으면 뇌는 생각보다 빠르게 기능이 떨어집니다. 일을 하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 또 하나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유너버서티와 스탠퍼드 유너버서티 연구팀이 진행한 장기 조사입니다. 연구 결과는 꽤 직관적입니다. 은퇴 후에도 일하거나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낮았습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됩니다. 1. 신체 활동 증가.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2. 사회적 관계 유지. 사람을 만나면 고립감이 줄어듭니다. 3. 삶의 의미 유지. 내가 필요하다는 느낌이 정신 건강을 지켜줍니다.
특히 세 번째가 매우 중요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목적의식 퍼퍼스 인 라이프이라고 부릅니다. 목적의식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고 면역력이 높고 우울증 위험이 낮습니다. 즉, 삶의 이유가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은퇴 후 갑자기 늙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회사 그만두고 나니까 갑자기 늙었어. 이 말이 단순한 느낌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은퇴 후 건강 지표가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가 꽤 많이 보고됩니다. 이 현상을 연구하는 분야가 바로 노년학 제런탈러지입니다. 노년학 연구에서는 은퇴 이후 사람들의 삶이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뉜다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활동적 노화 액티브 에이징, 두 번째는 수동적 노화 패시브 에이징. 활동적 노화는 말 그대로 계속 활동하는 삶입니다. 1. 취미, 봉사, 공부, 사회활동. 반면 수동적 노화는 활동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TV 시청, 집에 머무르는 생활, 인간관계 감소. 연구 결과를 보면 활동적 노화를 선택한 사람들의 건강 수준이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일본 장수마을의 공통점. 세계적으로 장수 지역을 연구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블루존블루 존지 연구입니다. 이 연구를 진행한 탐험가이자 연구자는 댄 뷰트너입니다. 블루존 지역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도 계속 일을 합니다. 특히 일본의 오키나와는 세계적인 장수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이곳에는 이키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키가이는 간단히 말하면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키나와 노인들이 대부분 90세가 넘어도 작은 일을 계속한다는 점입니다. 밭을 가꾸거나, 동네 일을 돕거나, 손주를 돌보거나, 수공예품을 만들거나, 규모는 작지만 자신의 역할이 있는 삶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많은 장수 연구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 사는 비결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삶이다. 결국 은퇴 준비의 핵심. 이 모든 연구와 사례를 정리하면 결론은 꽤 단순합니다. 은퇴 이후 삶을 결정하는 것은 돈, 역할, 관계. 이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딘가에 필요하다고 느낄 때 가장 건강합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를 잘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질문을 미리 합니다.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할까? 어떤 사람들과 계속 만나게 될까?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그리고 50대는 바로 그 준비를 시작하기에 가장 현실적인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에너지가 있고 경험이 쌓여 있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도 늦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은퇴 전문가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은퇴 준비는 50대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50대에 완성된다. 지금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10년 후 삶의 모습은 꽤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50대 이후 인생이 두 계층처럼 갈리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